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화론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화론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때 진화론이 얼마나 흑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진리의 쐐기를 박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화가 진정 생명체를 만들어내려면 복잡하고 구체적이고 불규칙한 엄청난 양의 유전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메커니즘. 법칙은 그저 간단하고 반복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고 우연은 by chance, 우연은 무의미한 무질서를 낳을 뿐이다. 진화론은 사실 우연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입니다. 모든 것 다 우연의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진화론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진화론의 기초는 바로 자연 발생석입니다. 자연 발생석이 뭐냐? 생명체가 부모 없이 스스로 생길 수 있다는 가설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생명의 종말에 관련된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치즈와 빵 조각을 천에 쌓아서 오던 구석에 몇 주간 놓아두면 천 속에 생쥐들이 있음을 보고 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를 볼 수 있어 자연 발생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더기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연 발생설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냐 우연이냐거든요. 성경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입니다. 성경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근데 진화론은 태초의 물질이 입자가 있었다. 리토켄즈 말입니다. 최초의 물질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책은 우주의 기원은 빅뱅이다. 갑자기 물질이 생겨나가지고 그 물질이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되고 거기서 생명체가 나왔다. 자, 여기에 이 시기를 두고 이게 갑자기 폭발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자동차 하나가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죠. 약 3만 5천 개의 부품이 조립돼 가지고 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물질이 입자가 있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연과 행운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게 빅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진화론자들의 상상으로 이게 그린 거지 이렇게 이 모습이 지금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빅뱅 폭발하더니 팽창하면서 태양계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났다. 이건 과학의 원리와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대폭발로 생겨났다.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우연히 저절로 뭐가 생겨나는 게 바로 진화론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생명은 진화한다. 화학적 진화, 오파린 가설. 최초의 무기물이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물, 공기, 광물 등 생명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물질을 우리가 무금이라고 합니다. 이 무기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더니 유기물이 됐다. 이 유기물은 생명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기관을 조직하고 생명력에 의하여 만든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될 수 있는 건지. 자, 이
파퓰러 사이언스 2008년 11월에 나와 있네요. 지구 최초 생명체 어디서 왔을까? 자, 이 내용 봅시다. 사실 유기물이 모였다고 해서 생명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순한 지방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를 생명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적어도 스스로 기능을 하는 세포 정도는 돼야 생명 또는 생명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일부 학자는 확률 계산을 통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재차 유기물이 생명체로 탄생할 가능성은 10의 5만 8천 제곱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이 과학 잡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시 지구에서 단순한 무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질 확률은 수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여길 정도로 적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어떤 과학자는 관심을 우주로 돌렸다. 과학자 스스로가 말합니다. 무기물이어서 결코 유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그냥 속고 있는 겁니다. 무기물이 결코 우연히 유기물이 될 수가 없고 그게 더구나 세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화론 자들은 이렇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라고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자동차가 있고 부품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자동차 하나의 부품이 약 3만 5천 개쯤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3만 5천 개의 부품이 조립돼 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것이죠. 자, 이 자동차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더구나 비행기는 600만 개의 부품이 조립돼 가지고 비행기가 완성된다고 할 때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세포 하나가 이 비행기보다 더 복잡하다고 했으니 정말 우리는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습니다. 자, 진화론의 메커니즘입니다. 화학 진화설이 있고요, 생물 진화설이 있는데 무에서 자연 발전설 무기물이 우연히 생겨나고 이게 유기물이 되고 원시 세포가 됐다. 또 생물 진화설 원시 세포가 우연히 생기더니 원생동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인간이 됐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전부가 우연이고 저절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고 이런 또 그림을 또 첨부해 가지고 요 이론이 맞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연에는 단순한 것이 없다. 진화론에서는 원시와 단순한 단어를 강조하여 사용하는데 진화론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시세포, 단순한 세포, 우리는 원시에 단순히 붙게 되면 별거 아닌 걸로 아는데 여러분, 자연에는 원시란 말이 없어요.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한 것이 점점 복잡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가 여기에 세포, 단세포, 우리는 단세포 하게 되면 뭐 간단한 세포로 이해하지요. 그러나 단세포 하나도요, 하나의 세포고 이 세포가 비행기보다 더 복잡하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단순한 것에서 출발해 가지고 복잡한 거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했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창조했지. 여러분, 원숭이로 만들었지 원숭이가 진화해가 사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메커니즘은 뭐냐? 진화론의 메커니즘은요, 전부가 우연과 행운에 의해서 됐다는 게 바로 진화론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자, 작년 10월 9일 날 신문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빅뱅 이론 규명, 외부 행성 발견 등 우주 진화의 비밀이 밝혀졌다. 야, 이 제목을 읽은 사람은요, 야, 우주는 진화가 사실이구나, 그렇게 아마 이해할 겁니다. 이건 기자가요 너무 과장되게 낸 겁니다. 자, 여기에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우주 진화의 비밀을 밝힌 공로를 인정해 이들 연구자를 2019년 노벨 물리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근데 그 퍼블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우주 진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질문으로 남아있다. 예. 우주 진화는요 밝힐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만 보고 제목만 보고 우주 진화가 마치 사실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진화는 결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진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분은 뭐 진화론을 대표해서 강의했던 분인데 이렇게 말한 창조론은 성의 창조는 종교적인 주장이다. 창조론자들은 창세기와 노아 홍수 설화를 역사 사실로 믿고 급변설을 아직도 주장한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사실로 믿고 있거든요. 갑작스런 급변설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롱한 것이죠. 창조론은 이는 과거 범주를 벗어난 종교적 과학으로 유장한 아주 잘못된 사유의 과학이라고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칼럼이 있더군요. 그 창조과학회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는 그게 우리 창조과학회거든요. 암흑기의 중세적 시도가 목도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아니,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이게 진리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그 얘기죠. 상식 밖의 사건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생명 기원과 진화를 가르치까 막으려는 암흑기의 그 중세적 시도가 조직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가 생명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창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독견서는 그가 쓴 책에서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지 신은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참으로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과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연구할 뿐이지 영적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알 수가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뭐 유명한 그 생물학자이신데 이분이 그 신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도 쓴 책 보게 되면 뭐 다윈치는 뭐 이런 책을 썼는데요. 현재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기에 현재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자, 창조론은 사이비 과학이다. 미국 뉴욕 시립대 교수인 피글리 우친 이렇게 말하다. 창조과학은 전지전능한 신이 동식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초자연성은 검증할 수 없을 뿐더러 자연현상을 다루는 자연주의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다. 이게 창조과학은 사이비 과학이다. 창조는 과학 사실 아니다라고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만 들으면 정말로 창조는 허구인 것 같죠. 그러면서 창조론을 비판하고 창조는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의 메커니즘이 보니까 전부가 우연이고 행운이다.
과학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전부가 상상과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설인데 이것이 마치 과학적 사실이냐, 과학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화론자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